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된 여자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 쏟아지는 신혼의 남편보다 얄미운 시누이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누이들,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을 적엔 평범하게 못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둘이라 그런지 뭉친이 제법 못됐더라고요. 제 남편이 일남이녀의 막내로 아들이라고 시부모님이 신경을 조금 썼다고 하는데 저와 동갑인 남편보다 3살, 4살 많은 누님들도 대학까지 다 다니셨으니 그렇다고 편애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 사무직 직원으로 이 회사 미팅 갔다가 만났는데 공부에 뜻이 없어 삼수를 해가며 간신히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구하며 속을 썩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졸자인 남편보다도 이력으로는 처지지만 꿀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수능 보고 오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근 2년 동안 재활을 하느라 대학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 2시간을 차와 담에 끼어서 있었는데 골목길이라 구급차가 진입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제 재활 비용 대느라 우리 집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내신 1등급 서울 3대로 꼽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시 합격을 했더라면 제가 수능을 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했던 것이죠. 희영아, 앞으로 걷지 못할 거라고 한 네가 이렇게 걷는 것이 기적이다. 고생했어. 네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대학 공부도 슬슬 다시 시작해봐. 뭐가 두려워? 기적 만들어낸 녀석이. 글쎄, 굳이 대학 가야 하나? 안 그래도 나 걷게 한다고 엄마 아빠 노후 준비로 비축해둔 돈까지 다 썼잖아. 재활 마사지며 훈련하는 거 다 돈인데 엄마는 내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근 1년 반을 나 실어다 주고 나르고 내가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엄마 보고 걸은 거야. 내 욕심으로 걸은 거 아니고. 나보다 어린애들하고 섞여서 대학 다녀도 뾰족한 수 안 나. 끼케야 대기업 입사가 끝일 텐데. 나 돈 벌래. 내가 까먹은 엄마 아빠 노후자금 벌어야지. 안 그래도 돼. 자식 덕 보려고 공부 가르친 건 아니듯이 돈 벌라고 너 걷게 한 거 아니야. 대학 가. 이 나라 간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너 다른 사람들 비명 질러가며 받는 걸 찍소리 않고 받아내는 거 보고 선생님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했던 애야. 뭘 해도 해낼 거라고. 해내. 지금 대학 가도 안 늦으니까. 아니, 그 열정 나는 다른 데 쏟아보려고. 아빠도 대학 안 다니고도 회사에서 우리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애들 간판 딸 동안에 난 돈 벌 거야. 어차피 공부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 내신 1등급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공부를 성공할 정도라면 상위 0.1% 수시 패스 했겠지. 그랬다면 수능날 사고도 안 났을 것이고 결국 1년에 근 2,500명 입학하는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4년 후 그 애들하고 동시에 직장 알아보러 다닐 거라면 차라리 그 중에 제일 부자인 애가 되는 게 나아. 어차피 이 나라 간판 아니면 돈인데 나는 돈을 택할래. 그렇게 23 나이에 아르바이트 해가며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연구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럴듯한 사무실이나 식당은 엄두도 못 내고 뛴 만큼 번다는 홈쇼핑이 제일 만만했는데 약 10년 전엔 홈쇼핑 사업이 불이 붙을 만큼 붙은 상태라 쉽게 접근했다간 그마저도 본전 못 보고 날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돌린 게 미국 홈쇼핑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마존이라는 큰 미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에 막 들어왔던 참이었는데 아무래도 언어 문제나 스케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 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야 언어 영역을 꽉 잡고 있던 터라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큰 땅이니 일단 금을 던져보면 뭐가 되어도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쪽 물류창고에 물건 보내놓고 주문 들어오는 즉시 알아서 처리해주니 제게 필요한 것은 운이었습니다. 물론 첫 해에는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노려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역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한인마트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한국 물건을 팔아보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연구 끝에 간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김을 한번 올려봤는데 비싼 값에 마트에서 이미 구워진 기성김에 질렸던 분들이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나 김밥 직접 싸먹고 싶은데 생김이 없어서 한국 집에 보내달라고 하면 바리바리 싸주는 통에 부담스러워서 부탁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터지니 빵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기름 때문에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내던 김부각과 김자반까지 섭렵하며 제법 짭짤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론 하늘이 돕는지 K-팝 성공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서양인들까지 가세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지요. 해외 직구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한국 쪽 물건 사는 것도 힘든 시절에 제법 빨리 진출해 입소문이 난 저는 이후로 근 5년 동안 직원도 두고 그럴듯한 사무실까지 내며 물건도 근 200여 종을 다루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포대기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덮던 밍크 이불이 잘 나가는데요. 우리 눈엔 촌스러워 보여도 외국인들 눈엔 그저 신기해 보이나 봅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 중장년들이 입는 생활한복이나 특히 일본 쪽에서 요술 벗어나고 겨울 할머니 일바지들이 잘 나갔고 따로 글로벌하게 해놓은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회원가입 고객들만 10,000명이 넘어가며 유행 타지 않는 효자 상품 음식류까지 월 매출 근 10억 찍고 순이익 한 1억 정도는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효녀의 언니 동생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난 불굴의 의지녀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같은 방 쓰는 언니가 독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 일굴 동안 잠도 못 자고 엄청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이 중에 생활한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꽤나 오래 봐오면서 절로 친해져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은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라며 황송해야 하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 시누이들은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트집을 잡았습니다. 홈쇼핑 한다면서 요즘 개나 소나 다 홈쇼핑 한다는데 밥은 먹고 사나 몰라? 우리 윤석이하고 일하다 만났으니 애 곤란하지 않게 처신 잘하세요. 누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최고 고객이야. 말 조심해. 여기서까지 형제간에 우애 없는 거 티내지 말고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 희영아, 우리 누나들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 아들이라고 나만 예뻐한다고 딱히 자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얘 봐라. 벌써 꽉 잡혔네? 그래. 니네 그 국사 선생님이나 입는 한복이나 파는 알량한 회사 최고 고객 수준이 어느 정도겠냐고. 웃겨. 그래. 돈 좀 버는 모양인데 여유 있는 만큼 혼수도 넉넉히 준비할 수 있겠다. 그쵸? 예? 요즘은 다 실속 있게 하는 추세라 친척들은 굳이 좋은 것 안 돌려도 반개 가족이시니 누님들께는 그래도 원하시는 거 해드려야죠. 뭐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 봐요? 대신 넉넉히는 못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사 선생님이나 입는 한복 파는 회사 다니는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의사 남편을 얻는 것처럼 열쇠 3개 해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도 않고요. 어머, 말에 엄청 가시박아서 하네. 장사한다더니 역시 돈 이야기 나오니 금방 낯색이 달라지네. 참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더니 시자라면 또 대번에 쳐내기부터 하나? 잘 생각해요. 우리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엄마, 들었지? 따박따박 대답하는 거? 대놓고 네 동생이 의사 남편이냐는데? 와, 겨우 서너 살 많으면서 요즘 애들이라고 칭하는 시누이들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라고 저를 예뻐하시는 것이 더욱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윤석이 회사 후려쳤잖아. 왜 너는 되고 얘는 안 돼? 너희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출가 외인들이 왜 설치고 난리야? 보통이 야무진 게 아니네. 그래,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 학교는 세화여고 나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제가 수능 보고 집에 오다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 판정 받아서 근 2년간 재활하고 간신히 일어났거든요. 다시 대학 공부하려니 또래보다 늦어서 대학 다닐 시간에 책을 찾아 공부하고 회사 차려서 읽었어요. 결과적으로 성공했고요. 대견하네. 하긴 우리 딸들 대학 나와서 취직한다고 빌빌거리다 시집가고 윤석이 3수씩이나 해서 대학 들어가 놓고도 지 누나들한테 무시당하는 회사 들어간 거 보면 간판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기는 해. 머리는 엄청 똑똑했나 보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보면 공부했음 한 자리 차지했겠어. 1등급이었대요. 전교 1, 2등. 그런데도 수시 떨어졌다고 공부머리 아닌가 하는 사람이에요. 발빠르게 해외 시장 노려서 성공했고요. 자기는 운이 따랐다고 하지만 하여간 똑똑해요. 웃기시네. 내신 1등급인지 10등급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그 수능 초친 거 아닌지 무슨 수로 알고? 이제 와서 할 말 없으니까 자랑은. 잘난 척 하려면 성적 증명서 떼와서 보여주고 하든가. 그래서 쌤쌤이네. 윤석이 저거 대단치는 않아도 삼수까지 해서 대학 4년 다닌 거나 대학 다닐 학비로 홈쇼핑해서 돈 번 거나 거기서 거기지. 요즘 고졸이라고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습게 보는 세상인데 며느리 학벌 이야기 나오면 당장 기죽는다고. 당장 나부터도 시댁에서 네 올케 어느 대학 나왔냐 하면 꿀먹은 벙어리 될걸? 시누이네 집에서 대체 제가 얼마나 배웠나 왜 관심을 가질까는 몰라도 본인이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시누이들은 집 반반으로 한다는 소리에 돈 많다며 집도 안 사오냐고 어깃장을 놓고 패물하면서 남자라도 대졸자인데 신랑한테 다이아 1캐럿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가 시부모님께 닥치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옆에서 시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도 약이 올라서 혼수를 예상보다 더 챙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침 제가 황실 보료를 판매하기도 해서 시댁 친척들에게 싹 돌렸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결혼하면서 제법 찾기도 하시는지라 거래하는 회사에 제가 직접 혼수로 장만하는 것이라고 하니 평소보다 화려한 자수 포인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요즘 별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이 아주 흡족해 하셔서 그걸로 만족하고 말 많고 불만 많은 시누이들에게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셈 치고 명품백을 돌렸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돈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학벌이 딸리면 돈으로라도 메워야지. 눈치는 있네. 고마워. 딱히 예쁘지는 않지만 성의를 봐서 잘 쓸게. 그러게.
나는 이 브랜드보다 다른 게 더 이쁘던데. 잘 나가는 홈쇼핑 한다며 센스는 별로네. 차라리 고모네한테 돌린 보료를 주던가 하지. 그거 이쁘던데. 우리 시부모 갖다 줄까 했더니 우리는 그것도 없이 백 하나 달라인가 보네. 서운하다, 옳게. 이게 거의 10배 가격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주세요. 제가 반품하고 보료로 드릴게요. 누가 줬다 뺐니? 보료 우리 시어머니 드리면 좋겠다. 그 소리였지. 뻣뻣하게 왜 이래? 우리 윤석이 누나야. 왜 그렇게 사사건건 싸우려고 달라들어? 우리가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왜? 고졸이라고 해서 그래? 우리가 없는 말 했어? 한 번 짚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앙심 품고 내내 도끼 품을 거야?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우리 친정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평지풍파 제대로 붙겠구만 아주. 기본이 안 됐잖아 이거. 말끝마다 제가 고졸이라고 트집 잡는 시누이들이 그렇다고 대단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은 서울 중간위치 대학 나오고 한 분은 지방 캠퍼스 다녔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시비 거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저보고는 고졸이니 굽실거리길 바라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도 대충 참고 넘겼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던 작년 추석에 어머니 아버지 다 주무시고 애들 데리고 시매부들까지 다 낮잠을 자는 동안 여자끼리 이야기하자며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니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외국 영화가 주로 나오는 영화 채널을 틀더니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별것은 아니고 영화 대사였습니다. 어차피 더빙을 안 하고 자막으로 나오는 데다 좋지도 않은 발음에 드문드문 대사 씹어먹으면서 따라하는데 시끄러워서 무척 거슬렸습니다. 당시에 톰 크루즈 나오는 첩보물 미션 임파서블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도 않는 영어로 둘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우, 아직 머리에 녹 안 쓸었나 보네. 영어가 귀에 착착 감겨. 역시 영화는 본토 발음으로 들어야 제맛이라니까. 예, 자막 이거 지울 수는 없나? 집중이 안 된다. 다 알아듣는 간단한 회화 정도인데 굳이 자막이 필요한가 몰라. 언니도 참 자막이라도 있어야 올케가 보지. 고졸 출신이 이런 외국 영화 자막 없이 보면 재미가 있겠어? 어떻게 돌아가는진 알아야지. 봐봐, 무식해서 영어로 우리가 하는 말 못 알아듣고 영화만 보고 있는 거. 올케 우리 별말 안 했어. 배우들이 하는 말 따라한 거야. 자막으로 보고 있으니 무슨 이야기인 줄은 대충 알아들었을 거야. 그치? 네. 근데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시지. 다 씹어먹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좀 죽어달라는 말은요. Why won't you just die예요. 들으시면서도 want 빼먹으시네. 사실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틀리셨어요. 운명이 전사에게 속삭이길 폭풍이 다가온다. 이에 전사가 대답하길 내가 바로 그 폭풍이다. 라는 내용을 아주 엉망으로 따라 하시대요. 그게 영화 핵심 포인트의 간지 제대로인 부분인데 두 분 때문에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두 분 다 영어 전공은 안 하셨죠? 그래도 최소한 고졸인 저보다 귀는 트여 있어야지. 결혼하시고 통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에휴, 그래요 뭐. 저는 물건 팔아먹으려고 배우는 영어라 수준이 낮긴 해요. 감히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셔요. 보통은 그렇게 안 나서는데 그게 한국인들 특성이잖아요. 발음 신경 쓰여서 잘하면서도 안 나대는 거. 용감하게 사람은 무시해도 눈치는 있는지 제가 조용히 한마디 하자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누님들이 또 저를 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한 말이 영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죠. 윤소가, 그런데 네 색시 집에서 주구장창 영어만 보니? 아까 보니까 대사 다 외우나 보더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줄줄 영어로 된 대사 외우고 해석까지 하니? 응? 희영이? 희영이야 영어 억수로 잘하지. 원래 언어 영역 꽉 잡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 영어 댓글이며 상품 설명도 본인이 직접 쓰는데? 그리고 누나, 홈쇼핑이라고 다 같은 홈쇼핑이 아니라 아마존에 입점하고 전 세계적으로 홈쇼핑하는 애라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래도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도 팬데믹 끝나고 간만이라고 거기 외국 판매자들이 강의총에서 반나절 강의하고 왔는데 그 강의비로 누나들 백 사준 거 아냐. 신혼여행 가서 돈 벌어온 애야. 미국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국말로? 깝깝해서 누가 듣나.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영어로 하지. 참. 사업하는 사람이 그럼 영어도 못하고 덤비겠어? 다들 말 잘한다고 칭찬하더구만. 그래서 누나들이 제주도 어쩌고 할 때 미국으로 간 거 아냐. 겸사겸사 아마존 본사에도 들르고 미국 커뮤니티 성공인 강의하느라고 매일 거기서 노하우 전수도 하고 유행도 파악하고 고객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럼 뭐 말도 못하면서 해외 상대로 사업하는 줄 알았어? 누나들도 참. 안 그래도 식장에서 희영이 알아보더라. 고모 딸 수기 언니 알지? 기사에서 봤다면서 장사 크게 하지 않냐며 바로 알아보더라. 자기도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찾아보다 알았다는데 물건이 비싸기는 해도 틀림없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다더라. 소통도 잘 되고 그거 다 며느리 네가 답하는 거라며? 맞아요. 이 사람은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이래야 영어 실력도 늘고 고객 유치한다고 재미 붙여서 해요. 안 그래도 문제 터져서 문의하는 건데 이때 잡아야 단골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 말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어쩔 땐 배로 보내기도 한다니까. 그러냐?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대답해 주는데 유도리도 있고 친절하다고 그런다. 한국 사람인 거 알고는 바로 그 나라 말로 달아주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처음엔 영어로 답하지만 길어지면 바로 그 나라 말로 번역기 돌려서라도 답해준다고. 성실하다더라. 내가 어깨가 으쓱했지 뭐냐. 선물 돌림 보려도 특별히 맞춤 모양이라며 알아보더라.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 떼기로 많이 산다는데 스케일이 엄청 큰 데다 대인배라고. 미국 놈들도 업계에서 서로 배우려고 그런다며? 그런 말을 왜 안 하냐. 자랑 좀 하지. 에이, 그걸 뭘 자랑해요.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기본이에요. 남의 돈 버는 게 쉽나요? 거기다 외국 돈 벌어야 하는데 고졸 아니라 중졸도 닥치면 다 배우고 해요. 어머니 말에 제가 배시시 웃자 누님 둘이서 그제야 다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구나 싶었는지 제 앞에서 발발 떨었습니다. 제가 누나들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딱히 저부터도 잘 보일 생각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이 안 좋아서 좋을 것은 없어서 그냥 웃고 만 것이죠. 이후로 조금 달라지시기는 했습니다. 옳게. 영어 잘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우리 애들 영어 좀 봐줄래? 학원은 보내는데 재미를 못 느껴해. 교재 보면 내가 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그래서 직접 가르쳐 볼까 했는데 나도 별로라. 봐줄래? 그러면요 형님. 일단 애들도 재미가 있어야 흥미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 애들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전 동화책하고 영화 보며 영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조카들도 그렇게 할 건데 논다고 눈치 주시면 안 돼요. 어, 난 또 뭐라고. 알았어. 눈치 안 줄게. 이렇게 씩 웃으며 풀어진 우리는 종종 제가 집에 들러서 조카들 영어로 동화책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영화도 보면서 제가 대사 따라 읽어주며 흥미를 키워줬습니다. 처음에 자막만 읽던 아이들도 다시 보기 할 때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니 나중엔 어지간한 어린이 프로는 자막 없이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덕분에 남은 시누이네 조카들도 끼어가지고 도합 4명의 병아리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간식까지 종종 쥐어주니
조카들에게 인기 최고 외숙모로 대우받으며 시누이들하고도 자연히 사이가 풀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요즘에 자기들이 먼저 실속 있게 대학보다는 잘하는 일 찾아가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요즘 개나 소나 다니는 대학이라 하지만 그래서 더욱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직원도 제가 두고 있는데 기대치만 높아져서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한다며 본인이 못 견뎌하고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얼마나 배웠나는 졸업장으로 유출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들었나는 그걸로 알 수 없는 세상에 그래도 우리 시누이들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승승장구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돈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영어 다음 한글로 소통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